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위치에서는 레하라고 하죠. 여러분 레하. 현실 세계에서 버추얼 세계로 온 수수께끼의 털 레가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본어 강좌라는 이름의 잡담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이제 유튜브에서 일본어로 레오로님 레하, 유튜브에서 일본어로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날씨에 관련된 날씨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이 한국어로 하는 일본어 강좌라는 이름의 잡담 방송에서도 이제 날씨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일본어로 말하다가 한국어로 돌아오면은 이게 스위치 전환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바로 날씨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가지고서는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그런 날씨도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크기나 배경음악의 배경음악 밸런스, 한국어로도 밸런스라고 하나? 밸런스가 어떤지 이상하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괜찮으면 다행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날씨. 날씨는 일본어로 텐키라고 하죠. 하늘의 기운, 텐키, 하늘의 기운, 텐키, 날씨. 그래서 날씨,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날씨는 어때요? 라는 말은 켜노 텐키와どうですか? 오늘 일본어의 특징은 노를 참 잘 쓴다는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이제 여기 오늘 날씨는 의가 붙어도 안 붙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일본어는 왠지 모르게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今日の天気はどうですか?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今日の天気はどうですか? 이게 오늘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게, 이거 이 단어 통째로 그냥 쿄라고 외워버려야 되죠. 이거를 이제 한자 하나하나 발음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서는 외운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또 예외 사항이니까 결국은 그냥 쿄로 발음을 하게 되죠. 今日の天気はどうですか?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맑음, 흐림, 비, 눈. 맑음은 하레, 역시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이 일본어 배울 때 한자가 참 한자를 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일단은 한자를 보고서는 읽지는 못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레와 그 맞아, 그런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레와 하레 크머리 아메 아마가 아니라 아메 유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어가 이런 점에서는 한국어보다 간단한 게 정글과 이츠모 하레노치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배고픔 같은 거네요. 아코필탁젯님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 이모티콘이 너무 쬐끔해가지고선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좋은 이모티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이제 한국어보다 간단한 게 오늘 날씨는 맑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문장으로 말할 때 오늘 날씨는 맑네요,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본어에서는 오늘 날씨는 맑아요,今日の天気は 하레 데스를 다 데스 붙이면 돼요. 그냥 데스. 오늘 날씨는 맑아요. 今日の天気は 하레 데스. 오늘은 흐려요. 今日の天気は 曇りです.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今日の天気は 雨です. 물론 비가 내리고 있어요를 그대로, 그러니까 직역해서 아메가 후테이마스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늘 날씨는 비가 오고 있는 날씨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아메데스 라고 하면 되고, 눈이 오면 유키데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날씨를 이름으로 붙인 경우도 많더군요. 네, 맞아요. 오오카미 코노모노 유키토 아메, 그러니까 늑대아이 한국어 이름 타이틀이 뭐지? 늑대아이 유키와 아메인가?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잠시만요. 늑대의 아이라고 하는가? 한국어로는 그냥 늑대아이라고 하네요. 일본어로는 이제 오오카미 코도모노 아메と 유키, 늑대아이의 비와 눈, 아메と 유키. 이름이니까는 그냥 발음해야겠죠? 아메と 유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맑고 흐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물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한국어로는 오다 내리다 양쪽으로 쓰는데, 일본어에서는 이제 그냥 흐르, 둘 다 상관없이 흐르, 아메가 흐르. 여기다 한자로 써줄게요. 아메가 흐르. 눈이 오다. 눈이라면은 유키가 흐르. 눈이 온다면 유키가 흐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뭐뭐 하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어요 라고 적고 싶으면은 아메가 이거 르 없애고 흐때 이마스, 여기도 이거 없애고 흐때 이마스 라고 합니다. 이 이마스가 딱 있어요, 이게 있어요란 뜻이고, 무슨 태가 이제 동사의 변형이죠. 뭐뭐 하고 있어요, 뭐뭐 하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본어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지하철에서 내리다, 버스에서 내리다 그 할 때 내리다도 같은 한자를 써요. 같은 한자를 쓰는데 이제 이렇게 써요. 발음은 오리루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자가 같은데 한자도 같고 의미도 같죠. 내리다. 근데 버스에서 내리는 거는 후르가 아니라 오리루라고 써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오리루, 바스카라 오리루, 버스에서 내리다. 버스에서 내리다. 바스카라 오리루, 바스카라 오리루. 네, 그렇습니다. 오리루는 이렇고,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천둥번개도 같이 동반해서 치죠. 그러면은 일본어로 번개, 가미나리. 근데 일본어에서는 카미나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천둥, 번개가, 천둥은 소리고 번개는 이제 빛 반짝이는 거,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이 카미나리라고 하면은 그냥 빛이랑 소리랑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천개가 뭐야? 천둥 번개. 천둥이 치다, 번개가 치다. 천개 원둥. 번개 천둥? 똑같은데? 번둥 천개? 네, 아무튼 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번개, 천둥, 번개. 천둥, 번개. 뭐 쓰려고 했지? 뭐 적으려고 했더라? 잠시만요. 그래. 그래서 이제 번개가 치다. 사실 이거 아까 유튜브에서 일본어 방송으로 하다가 그 일본 시청자분들한테 배운 거긴 한데, 번개가 치다, 천둥이 치다. 이거는 이제 카미나리가 오찌르, 이거는 카미나리. 어머나, 카미나리가 나르. 그러니까 빛으로 하는 거는 이제 구름이 있고 땅이 있으면은 번개가 이런 식으로 치니까 이 오치르가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번개가 치다. 근데 이제 여기 나르는 울다, 울음소리의 그 울다, 그 눈물 내서 우는 게 아니라 동물이
냥냥 아니면은 멍멍 왈왈 같이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울다, 울음소리에 울다 할 때 나르.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가미나리가 나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일본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해서 그런 건지 아까는 일본어 방송할 때, 일본어로 방송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국어 쪽은 왠지 모르게 이게 진도가 빠른 것 같네요. 왜지? 아마도 아까 전에 이제 어딨지? 이거 데스 이거 표현할 때 한국어는 맑아요, 막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여기서 설명하다가 잊어먹은 게 있네.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한국어로 이제 오늘 날씨는 맑네요, 흐리네요, 비가 오네요 이런 무슨 네요 같은 거, 네요 뭐뭐 하네요 일 때는 여기다가 이제 네만 붙여주면 돼요. 간단하죠?今日の天気は晴れですね. 오늘 날씨는 맑네요. 오늘 날씨는 흐리네요. 今日の天気は曇りですね. 오늘은 비가 오네요. 今日の天気は雨ですね.雨が降っていますね. 눈이 오네요.雪ですね. 아무튼간 한국어에 네가 들어가면은 일본어에도 네를 넣으면은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들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틀렸네. 레이어를 틀렸네. 레이어 병합. 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덥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덥다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덥다. 덥다는 일본어로 아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일본어의 아츠이는 사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츠이로 발음이 똑같은데 한자가 다른 경우 아츠이, 네, 발음은 다 같아요. 발음은 다 같은데 이제 한자만 다른 거죠. 한자만. 아츠이. 이건 덥다. 이건 뜨겁다. 이건 두껍다. 갑자기 뭔가 다른 게 튀어나왔죠? 아츠이는 덥다. 아츠이는 뜨겁다. 아츠이는 두껍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어느 한자였더라 하고선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히라가나로 쓰면은 사람들이 앞뒤 문맥을 판단하고서는 적당히 알아서 판단해 줄 거예요. 이게 언어를 공부할 때 어떤 일종의 테크닉이죠. 테크닉. 어느 한자를 쓰지? 사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본어에는. 예를 들어서 빠르다, 이르다.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말은 하야이라고 하는데 하야이도 한자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하야이가 있고 이쪽에 하야이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하면은 위쪽의 하야이는 이제 달리는 속도, 기차의 속도,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의 의미고
밑에 거는 이제 시간의 경과가 빠르다. 뭐 일이 뭐지? 그림을 되게 빨리 그린다 할 때의 그런 빠르다. 물론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뭐 손이 빨라가지고서는 이 빠르다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 작품 완성까지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든가 그럴 때는 여기 밑에 하야이를 써요. 이런 식으로 발음은 같은데 한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어느 한자를 써야 되지? 하고서 모르겠으면은 일단 히라가나로 쓰면은 어떻게든 됩니다. 이건 일종의 팁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춥다. 춥다는 사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춥다는 그냥 춥다 하나니까 춥다. 사무이 사무이 춥다. 그 아까처럼 아쓰이 사무이도 뒤에다가 그냥 데스 붙이면은 더워요. 덥습니다. 데스네 붙이면은 이게 추워요. 춥습니다. 이거는 춥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어가 진짜 간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여기 앞에는 사실 어떠한 형용사를 넣어도 대충 다 되니까요. 빠르네요. 하야이 데스네. 느리네요. 어서이 데스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일본어 강좌에서는 일본어 강좌? 일본어로 말하는 한국어 강좌에서는 설명을 못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아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안개. 사실 일본어에 이제 한국어에 막 날씨를 표현할 때 구름 조금, 구름 많음, 흐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거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더 다양한 단어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해요. 안개는 말이죠. 길이 이 안개라는 한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안개 키리. 네, 안개는 키리라고 합니다. 안개는 키리라고 하고 바람 바람은 카제라고 하죠. 가제 그리고 습하다. 습도가 높은 거죠. 습하다. 이거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메지메스르 이건 일종의 의태어죠. 지메지메라는 게 이걸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습하면은 막 그 뭔가 달라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더워가지고서는 막 눅눅하고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게 지메지메스르. 참고로 포켓몬에서 이제
메송, 소드 실드에서 메송이 진화하면은 메송, 한국어로 뭐지? 울먹이인가? 울먹이가 진화를 하면은 이제 누겔레온이 뜨는데, 이 누겔레온이 일본어로는 지메레온. 잠시만요. 누겔레온이 포켓몬의 누겔레온이 일본어로는 지메레온. 그러니까 이 지메레온의 지메라는 게 이 스파다의 지메에서 온 말이에요. 지메지메스르. 그래서 사실 포켓몬의 이름도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 포켓몬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이게 이 이름이 이런 의미에서 온 거구나 하고서는 꽤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메송도 아마 메소메소스르라는 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울먹울먹하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텔레오는 뭐 인텔리전트에 거기서 왔을 테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시원하다. 한국어로 말하는 시원하다랑 한국어에서 말하는 시원하다라는 게 엄청나게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울 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서는 시원하다, 그런 의미로만 한정을 지으면은 뭐 차가운 음료수를 마셔서 시원하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스즈시, 그리고 따뜻하다. 따뜻하다는 이제 아타타카이. 이게 아타타카이가 아타타카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하다 보면 이제 아타타타타타카이 타가 막 무한정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이제 편의점, 잠시만요. 네, 일본의 이제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같은 거를 사거나 그러면은 이제 편의점 직원이 데우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이제 데우겠어요? 데우시겠습니까? 데울래요? 데우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따따메 마스까, 좁아. 아따따메 마스까? 라고 말을 해요. 아따따메 마스까? 고치라 아따따메 마스까? 아따따따따따따메 마스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원하다, 따뜻하다 했고, 그러면은 이전에 설명을 했는지 어떤지 기억은 안 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하루, 여름은 나츠, 가을은 아키, 겨울은 후유. 아루가 아니라 하루, 나츠,
아키, 후유. 이거는 이제 의외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물의 이름으로 이거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렇죠. 많죠. 예를 들어서 후유키라고 하면은 겨울나무, 후유키. 물론 그 키의 나무를 간단한 키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려운 나무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간 겨울나무의 의미의 후유키. 아키는 그냥 아키로 쓰고 뭐 나츠도 예를 들어서 나츠미. 미는 이제 아름다울 미자 써가지고 나츠미. 아름다운 여름. 응? 여름. 그리고 봄날 하루카 같은 이름도 이제 하루카는 예를 들어서 하루카 이걸로 하루카라고 하죠. 봄날 하루카. 왜 이 일이라는 게 일본을 발음할 때는 니폰이고 일일 같은 걸 할 때는 니치가 되고 이런 거 할 때는 카가 되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일본어가 이렇게 멋대로 바뀌는 걸 일본인 분들도 이제 그렇죠. 외국인이 배우기 어려워하는 일본어 같은 것도 이제 한자가 똑같은데 발음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외워야죠 뭐. 언어라는 거는 익숙함과 외우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날씨. 그러면은 이제 날씨. 아까 얘기하려다가 안 했던 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맑음. 구름 조금. 구름 많음. 흐림. 맑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래. 그리고 흐림은 아까 말했듯이 구모리. 한자가 어려우니까 그냥 히라가나로 쓸게요. 그러면은 구름 조금, 구름 많음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러게요. 잠시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잠시만요. 구름 조금 같은 경우에는 하래 도키도키 구머리 그냥 히라가나로 쓸게요. 구머리. 그러니까 구름 조금이라는 거는 맑은데 때때로 구름. 맑은데 때때로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조금 있다. 구름이 많다는 거는 쿠모리. 도키도키 하래. 구름인데, 그러니까 흐림인데 때때로 맑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보니까는 도키도키라는 표현 말고 이치지,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이치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도키도키 구모리라는 말을 많이 본 것 같네요. 도키도키 구모리 뭐 아무튼간.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그냥 거의 날씨 일기예보의 전문 용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깊게 배우는 거는 뭐
일상 회화에서는 그렇게 쓰일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거꾸로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날씨가 바뀐다. 뭐지? 맑은 뒤 흐림 같은 거. 뭐뭐 한 뒤에 흐림. 요 뒤를 일본어에서는 노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맑은 뒤 흐림 하면은 하레 노찌 쿠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애니메이션 이야기 나왔을 때 뭐였지? 하레 잠시만요. 장그르와 이츠모 하레노치 하레노치. 그러니까 이제 맑은 뒤 흐림. 맑은 뒤. 그러니까 이 뒤라는 게 노치. 그래서 사실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라는 표현도 노치호도. 나중에 노치호도 오시라세 이타시마스.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노치호도告知 이타시마스.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노치라는 표현 생각보다 일본어 초급에서는 나오나? 일본어 초급에서는 왠지 안 배울 것 같은데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뭘 말할 수가 있을까나? 기온, 온도. 요즘 장마죠? 장마는 이제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앞에 한자는 사실 이건 매실이죠? 음에. 그리고 이건 비인데 이게 장마를 쓰유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발음이 두 개가 있어요. 쓰유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유라고도 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거 두 개를 언제 구분을 지어서 언제 쓰유라고 말하고 언제 바이유라고 말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알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간 이것도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한 거라서 거의 사실은 대충 다 쓰유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바이유라고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쓰유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거를 어디 보자. 이거를 이중 동그라미로 치고 짠. 바이유를 그냥 동그라미로 치고 사실 바이유도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마 시작 한국어로는 그냥 뭐 시작하는 거랑 장마 끝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좁네요. 잠시만요. 야 됐다. 장마 시작하는 것. 장마를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일본어로는 스유 일이 장마가 끝나는 거는 스유 아케 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장마에 돌입하다, 들어가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아케, 이 한자가 밝다라는 뜻이잖아요. 밝을 명자, 그 여명할 때의 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밝을 명자, 장마가 끝나고 밝아지는 때, 그래서 장마가 끝나는 거를 스유아케라고 해요. 스유아케, 스유아케. 그리고 이제 이상하네. 뭔가 이제 제가 한국어에 대해서 일본어로 설명할 때는 뭔가 설명할 게 많은 것 같은데, 한국어로 일본어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본어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간단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그 변환 같은 거, 그러니까 동사가 변하고 뭐 말 끝에 to가 변하고 그런 게 한국어보다는 좀 덜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물론 사투리에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 그리고 1인칭 뭐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 나, 저, 한국어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일본은 와타시, 보쿠, 와타쿠시, 오이라, 와시 등등 여러 개가 있지만, 뭐 그런 지금 그쪽의 설명이 아니라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한 가지 재밌는 거를 발견했네요. 우비, 우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우산은 카사라고 하거든요. 카사. 근데 우비는 왠지 모르게 영어를 써요. 레인코트. 이렇게 갑자기 일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영어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일본어에서는. 이것조차 영어로 말한다고? 할 정도의 그런 게 가끔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 있네요. 우비, 레인코트, 우산, 카사. 레인코트. 그쵸? 비 올 때 입는 옷이니까 레인코트. 레인코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소나기. 소나기를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 했을 때, 사실 소나기라는 말이, 소나기가 생각보다 안 쓰이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다들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 외국어를 배울 때 이거 뭐라고 하더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나기. 소나기는 일본어로 니와카아메라고 해요. 근데 이 니와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니와카아메. 근데 소나기는 니와카아메. 니와카가 사전에 보니까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나거나 동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니와카아메라는 거는 갑자기 내리는 비, 그러니까 소나기. 거꾸로 말하면은 한국어에서 왜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나기로 하는지 이걸 오히려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소나기도 소나기인데 일본어에서는 토리아메, 토리아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비예요. 갑자기 내렸다가 멈추는 비. 근데 이것도 결국은 소나기죠, 한국어로 치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소나기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니와카아메, 토리아메.
그래서 또리아메를 굳이 뭐 한국어에서 지나가는 비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햇빛이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거. 햇빛이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거를 여우비라고 하죠. 여우비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이거를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여우를 써요. 여우를 쓰는데 키츠네노 요메이리 키츠네노 요메이리 요느 요메 이리. 그러니까 여우비는 말 그대로 여우비인데 일본어에서는 여우가 시집 가는 거죠. 여우가 시집 가는, 그러니까 여우가 시집을 갈 때 날이 맑은데 비가 내린다 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우비는 키츠네노 요메이리. 그래서 그 여우가 나오는 무언가의 작품에는 이런 표현이 아마 많을 거예요. 키츠네노 요메이리. 요메이리가 맞나 진짜? 혹시 츠마이리인가? 잠시만요. 맞았다. 요메이리네요. 그럼 쯔마는 뭐라고 하지? 쯔마는 부인을 쯔마라고 하는데 그건 한자가 다르네요. 쯔마. 네, 그러면은 이제 3시 50분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잠시만요. 어디 보자. 분필 넣고 팔 내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정, 사실 7월 달에는 이제 오늘이 7월 2일이죠. 다음 회차는 제가 이제 오너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낮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다음 주는 오너님이 낮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도 다음 회차는 7월 30일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동안 쉬는 거죠. 다음 회차는 7월 30일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아마 방송을 하기는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일정 잡혀 있는 게 오늘 밤에, 이거 다 한국 쪽이 아니라 일본 쪽이에요. 다 일본 쪽인데 오늘 밤에 하나 있을 것 같고, 7월 16일에도 하나 있을 것 같고, 7월 17일에도 하나 있을 것 같고, 7월 23일에도 하나 있을 것 같고, 예정 한국어로는 합방이라고 하죠. 합방. 사실 합방이라고 하나? 아무튼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바. 한국어로는 이제 어떡하래가 하더라고 이렇게 길어지는데, 한국어에 오니까 갑자기 짧아져서 뭔가 그렇긴 한데, 그러면 레바. 한 번 더 레바. 엔딩 갑니다.